바로 그 얘기입니다. 지금 쇄신책 얘기 나왔잖아요. 바로 오늘 언론 기사에 신문에도 그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중앙일보 3면입니다. 대통령실 내주 인적 쇄신 유력 김대기 비서실장 교체 가능성이랍니다. 그동안 여러 지적도 있었죠. 오죽하면 본인이 이 정부 출범하고 몇 달 만에 기자들 앞에 출입기자한테 간담회 하면서 저 누군지 잘 모르시죠? 라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농담을 던질 지경입니까? 물론 참모가 잘 드러나지 않게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통령 비서실장의 무게감에 비해서 뭔가 많이 아쉽다, 부족하다 지적이 나왔었는데요. 자, 김대기 비서실장 교체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신경민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한간의 지적 아마 또 우리 신경민 의원님은 또 취재 많이 하시니까 여의도 쪽에 과연 대통령 주변에 노라고 하는 사람이 있긴 있냐 이런 지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같이 나왔죠. 대통령이 너무 화를 많이 낸다. 그리고 말이 너무 많다라는 대통령의 문제점과 또 하나 문제는 지금 현재 그 용산 대통령실이 과연 제대로 된 사람들이 있는 거냐. 노라고 얘기할 용기를 가진 사람 내지는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특히 실장도 문제가 됐지만 정무 홍보 쪽에 문제가 많이 지적을 받았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펠로시 방한 참사 때 보면은 외교 라인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고 펠로시 때나 이번에 그 홍수 비슷한 이런 폭우 사태에도 그 시민사회 수석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자꾸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요 자기 일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국민들 화를 돋우게 하는데 아주 특출한 재능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능력 면에서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면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자꾸 여러 군데서 여당에서 야당에서 언론에서 지금 지적을 한 거고 네. 이번에도 특히 국민들이 정말 이건 좀 심하다라고 느끼는 건 신림동 그 참사가 난 지역에 가서 만든 카드뉴스입니다. 하하.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도대체 이런 판단 능력과 이런 결정 과정을 거친 대통령실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느냐라는 지적을 받아 쌉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지면은 전체적으로 대통령실을 한번 레노베이션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대통령 본인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요. 대통령 본인이 말을 줄이고 화를 내지 말고 노라고 얘기하는 참모들의 얘기를 말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통령실을 만드는 것이 이번에 우리가 얻은 교훈입니다. 100일이 아니라 일주일이 됐더라도 저는 교체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실 때 그러실 거예요. 신경민 의원님은 대통령실 근무도 안 하는데 어떻게 이 상황을 잘 알지? 근데 실제로 정치권에 파다합니다. 이러한 설들이 제가 팩트라고는 하지 않을게요. 그건 위험성이 있으니까. 이러한 설들이 대통령이 이러이러한다더라 설이 정치권에 파다한 걸 지금 또 신경민 의원님이 주변 취재하신 걸 말씀을 전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매일경제 2면입니다. 앞서 신경민 의원님 말씀처럼 그러면 대통령 비서실장만 문제일까요? 취임 100일을 맞아서 취임 100일이 계산해 보니까 8월 17일입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그때 맞춰서 정무 홍보 라인 인적 쇄신 카드 만지작거리고 있답니다. 다음 주에 있을 취임 100일 때는 한 40분 기자회견을 한대요. 정식으로. 네. 정무 홍보 라인. 일단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정무 라인. 정무수석이 있죠? 정무수석. 정무수석이 뭡니까? 대통령실과 말 그대로 정치권, 특히 야당 정부, 여당 쪽도 많이 소통하겠습니다만 야당 쪽
협조를 구하려면 예전에 보면 여러분 들으셨죠? 정무석이 물밑으로 야당 대표와 만난다, 뭐 교감한다, 자주 연락 취한다, 김연아 의원님. 그런데 앞서도 정치권의 파단 설 얘기했습니다만 정무석이 대체 안 보인다는 설도 파다했어요. 근데 이제 보통 국민들이 오해하시는 게 저희가 이제 지지율이 지금 안 좋고 또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오다 보니 무슨 역할을 하냐. 근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도대체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만 저는 그건 잘못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중요한 건 각 비서들이 얼굴이 얼마만큼 노출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네.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어떤 뭐 자주 언론에 노출 이런 게 아니라 역할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그 결과가 이제 눈에 보이지 않아서 나오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대통령실의 지금 문제는 각각의 우수한 사람들을 뽑으셨겠죠. 그러나 이게 유기적으로 작동을 안 한다는 겁니다. 아마 그게 가장 큰 문제일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기민하게 판단하는 게 필요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게 필요한데 이거는 공교롭게도 지식이나 정책적인 어떤 그런 전문성이 아니라 오랜 정치적 경험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대통령실에 의외로 정책 전문가, 경제 전문가들은 있지만 이제 이런 오랜 정치적 경험을 통해서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적다 보니 정무수석 한 사람이 야당을 상대하기도 힘든데 이 안에서 이 정무적 판단을 전파하고 의사결정하는 데까지는 역부족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래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홍보죠. 홍보는 대통령의 모든 의사 또 정책과 관련된 것을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여주느냐라는 역할을 만든 어떻게 보면 국민의 가장 가깝게 나와 있는 이런 비서직들입니다. 대통령은 두 눈으로 수천만의 사람을 보시지만 반대로 대통령은 수천만 명의 눈으로 대통령을 바라봅니다. 그러니 대통령이 볼 수 있는 것보다 대통령이 노출되는 게 훨씬 많죠. 결국 비서진들은 대통령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보여주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대통령을 잘 모르는 사람한테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 대통령의 정책이 뭔지를 설명하는 굉장히 친절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대변인단과 홍보 쪽의 역할이 굉장히 미진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100일도 안 됐는데 이 사람들을 교체하는 게 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조금 더 실력을 발휘할 시간을 두고 좀 기다려주자라는 얘기도 있지만 네. 지지율 보시다시피 국민들은 그렇게 서투르고 공부하고 뭐 실험하는 이런 정권을 원하지 않다 보니 네. 저는 이번에 가장 1차적으로 홍보 대변인 라인 바꾸는 거는 맞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안에서의 어떤 역할을 하느냐 또 국민들을 향해서도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는 것에 변화가 없다면 저는 결과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동아일보 사면 보겠습니다. 인적 쇄신 카드에 여기까지 지금 범주에 들어갈 것 같아요. 다음 주 대통령실 인적 쇄신 다음 주쯤에 할 거라는 것은 언론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시기를 전망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취재를 했겠죠, 분위기를. 그런데 김은혜 홍보라인 투입 유력하답니다. 참 짧은 정치 경력인데 많은 걸 겪었잖아요. 국회의원 됐고 초선 됐고 그러다가 중간에 국회의원직을 던지고 경기도지사에 나갔다가 낙선의 고배를 마셨고 지금 뭔가 다시 뛸 도약할 준비 절치부심하는 도중에 언론을 통해서 김은혜 홍보라인 투입 유력하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영화 교수님, 어쨌든 예전에 경기도지사 낙선했을 때도 언론들이 했던 얘기는 다시 중용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전망하긴 했습니다. 글쎄 언론에도 많이 노출됐고요. 실제로 언론사 출신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아마 지금 다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저는 뭐 호감도 비호감도를 떠나서 좀 새로운 인물 없습니까? 이렇게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불신이 보수층에도 팽배한 상황에서는 일대 쇄신이라는 것이 누구 몇 사람 바꾼다는 것에서 과연 회복이 될 건가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대기 비서실장하고 정무수석, 홍보수석 세 사람 계속해서 거론됐던 인물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완전히 진짜 완전 우리가 바뀌었다. 과거에 잘못했어 정말. 새로운 인사들로 새로운 국정 지표와 새로운 국정 운영을 할 거야. 그런 대대적인 쇄신을 보여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상식이다, 정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저도 이제 그 정치권 얘기를 좀 들으면 아까 이제 우리 신 의원님도 들으셨다 그러는데 네.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설입니다만은 네. 보고를 해도 대통령이 잘 안 본다. 그래서 과연 참모들 바꾼다고 해서 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한두 사람에게만 전화해서 오케이 받아서 지시를 한다. 이런 얘기까지 뭐 언론에서 났던 얘기 같은데요.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결국 이 대통령이 시스템 있게 국정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대통령 비서실을 진짜 조직적으로 장악을 해서 거기서 올라온 보고서를 갖고서 자기가 밤새 읽어야죠, 실제로. 근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흡하다는 얘기가 여권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대통령실 몇 사람 바꾼다 그래서 대통령이 바뀌느냐라는 문제. 이런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김은혜 수석 예정설도 언론에 나오는 것인데 좀 탕평책을 써서 새로운 사람들, 이 사람 그래.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사람들 쓸 수 있어? 이 정도의 인사들이 나와야 되지 않나. 아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 말은 많이 정치권에서 그런 말은 많이 있죠. 분위기를 한 번에 쇄신하기 제일 좋은 건 사람 카드, 인사 카드잖아요. 거기에 깜짝 카드까지 이제 포함이 되면 더 극적 반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게 이제 대체적으로 정치권의 얘기인데 일단은 홍보 라인에 그럼 지금 홍보수석은 최영범 홍보수석이잖아요. 홍보 라인에 투입이 유력하다 이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 대목에서 궁금증이 있습니다. 문인철 평론가님. 예. 자, 여러 참모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홍보 라인이라고 딱 걸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홍보가 부족하다. 뭔가 민감한 이슈 여기에 여당의 입장에서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그런 게 상대적으로 야당보다 지금 부족하다는 걸 인식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그렇죠. 제대로 한 게 뭐였을까? 아까 카드 뉴스도 그렇고 그렇게 보이는 게 없잖아요. 얼굴이 안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성과가 없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인적 쇄신을 원하느냐 물어봤더니 78%가 인적 쇄신을 대통령께서 해야 된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78%, 80%에 육박하는 엄청난 변화를 기대하는 이제 여론조사인데요. 그럼 이게 민주당 지지층과 진보층이 많이 그것을 요구해 가지고 78%가 됐을까?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아닙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요. 70%가 인적 쇄신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보수층에서도 네. 75%나 인적 쇄신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안 하면은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도 안 한다. 그럼 그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않는 것이죠. 어제 밤에 그 한 TV 뉴스를 보면은 그 네 분야를 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지금 매경하고 동아일보에서는 그 홍보하고 정무 그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제 한 TV에서는 비서실장, 정무, 홍보 그리고 대변인까지 포함해서 범위를 훨씬 더 높여가지고 쇄신 있지 않을까, 바꾸지 않을까 단독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보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다음 주가 돼봐야 알겠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국민들은 이렇게 지금 지나간 것을 그냥 원하지 않아요. 정말 그 사람이라도 바꿔가지고 제대로 해봐라. 그래서 정책도 제대로 해서 네. 야당이나 진보 매체한테 비아냥이나 그런 그 소리 듣지 말고 자신감 있게 국정을 해봐라 네. 하는 게 국민의 요구입니다. 그렇다면 네. 대통령께서는 다음 주에 그 요구에 따르는 게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적 쇄신이 어떤 반전의 카드가 될
찌는 다음 주를 지켜봐야겠어요.